안녕하세요. 생강랩 조혜정 실장입니다. 강나영 기사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혹시 출근길에 벚꽃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제는 몽우리만 져서 왜 벚꽃이 안 피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벚꽃이 활짝 펴서 출근길에 되게 기분 좋게 왔어요. 요번 여름은 되게 길다고 해요. 봄이 없이 여름이 오나 봐요. 그제는 27도까지 28도까지 29도까지 어느 곳은 30도까지 기온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더 기온이 올랐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스크도 잘 끼고, 그 다음에 온도차가 꽤 나니까 간절기에 감기들 조심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고 하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튜브가 생강랩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일상이나 그 다음에 조금 잠시라도 촬영하는 시간 동안은 재미있는 걸 해보자 해서 게임도 해보고 운동회도 열어보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지식에 대한 공유를 해볼까 하고 저희가 이번 편은 인테리어 마감재의 가장 중요한 자재인 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들 또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래도 타일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을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강 기사님도 제가 준비한 타일 자재에 이렇게 내용을 조금 봐서 공부가 되길, 조금 지식을 습득을 하길 바라면서 저희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자재 마감재 중에 가장 중요한 타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은 도기질과 자기질 두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도기질은 벽면만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질은 바닥, 벽, 내외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이런 거를 알아볼 건데요. 도기질은 점토를 원료로 하고 있고 1000도에서 1200도 아니면 1250도 정도에서 굽는 타일이에요. 그러면 아차! 여기서 1000도, 1200도 이게 감이 오시나요? 감이 안 오죠? 우리는 물 끓는 점이 100도이기 때문에 100도까지의 아마 느낌만 있을 거라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릇에 비유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낮은 온도에서 굽는 것과 가장 높은 온도에서 굽는 거를 차례대로 말해 볼 건데요. 처음으로 가장 낮은 온도에서 굽는 게 토기, 그 다음에 도기, 그 다음에 자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토기는 뭐냐? 토기는 1000도쯤 1000도 언저리에서 그러면 800도에서 1000도 그 사이에 굽는 건데,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리 국사책에서 다 배웠죠? 빗살무늬 토기. 그게 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토기는 낮은 온도에서 굽는데 타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되게 기공이 많은 느낌이고 둔탁한 느낌이에요. 그쵸? 그리고 들었을 때 생각보다 부피에 비해서 무겁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공이 많아서 무겁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밀도가 낮기 때문에 기공이 많아서 밀도가 낮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탁 떨어뜨렸을 때 아마 와장창 하고 둔탁하게 탁 깨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토기는 800도에서 굽구나 라고, 우리는 1000도에서 굽구나, 그 넘어서는 토기라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도기는 1000도 이상에서 구워요. 1000도에서 1200도 사이. 그래서 유약을 바르는 것을 저희가 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릇을 또 상상을 한번 해보면
또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달고나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달고나는 다들 한 번씩 드셔보시고 아시죠? 그래서 달고나에 소다를 많이 넣으면 기공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부피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토기에서 했을 때 약간 두탁한 느낌이 나고 우리가 손으로 탁 부셔봤을 때 바사삭 하면서 잘 깨지고 부스러기도 되게 많이 생겨요. 그게 토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독이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소다를 많이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밀도가 더 높겠죠? 공기가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토기에 비해서 깨짐이 조금 더 힘을 줘야지 깨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내구성이 토기보다는 조금 더 낮다는 느낌으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소다를 덜 넣었을 때 기공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기공이 눈으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깰 때 보면은 조금 더 힘을 가해야 될 거예요. 그게 더 내구성이 좋다. 굽기의 온도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굽기 온도에 따라서 공기를 생각을 하면 기공을 생각해 보면 토기보다는 독이가 조금 더 단단하고 독이보다는 자기가 좀 더 단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고나에 한번 비교를 해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토기는 아까 이미지에서도 보셨다시피 빗살무늬 토기나 아니면 항아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기공이 많다는 거는 흡수율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반을 두고 바탕을 두고 기공이 많으니까 흡수율이 높구나. 그 다음에 기공이 많이 없으면 흡수율이 되게 낮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독이질 타일과 자기질 타일을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독이질은 점토로 원료를 하고 있고 1000도에서 1200도 사이에 굽는 것을 우리가 독이질 타일이라고 해요. 독이질 타일은 기공이 많으니까 기공이 많은 성형이 되게 자유롭고 무게는 가벼울 거예요. 그래서 기공이 많으면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방수 능력이 떨어질 거라는 느낌이 오나요? 그래서 우리 독이질 타일은 벽부에 치부를 많이 하게 돼요. 가볍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공하기에 용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수가 자기질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덜 닿는 벽면에 치부를 하게 되는 게 우리가 독이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나요? 너무 이해가 되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흐름에 대한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그릇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고나에 비교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은 토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토기는 뭐다? 빗살무늬 토기를 생각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보이시겠죠? 느낌이. 그러면 독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질그릇이라고도 해요. 뭐 옹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손으로 빚은 듯한 느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토기는 유약을 한 번 더 발라서 구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2번을 구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좀 더 단단한 느낌이죠. 그래서 독이 그릇은 질그릇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독이질 타일과 조금 흡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독이질 타일이 1000도에서 1200도씨에서 굽듯이 질그릇도 고온도에서 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이 그릇까지 알아봤는데요. 독이 그릇이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자기 그릇은 뭐냐? 자기 그릇은 우리가 사기 그릇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얀색 도자기 그릇 보셨죠? 그거를 대체로 사기 그릇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좀 더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12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이렇게 굽는 것을 우리가 사기 그릇이라고 하는데, 사기 그릇을 깨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쨍그랑도 깨 보셨겠지만, 아니면 이가 나갔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기공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조밀하거든요. 그래서 사기 그릇은 자기질 타일에 비유를 해보면 기공 없이 단단하다, 흡수율이 낮겠구나, 그리고 내구성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그릇까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고, 도기질은 우리가 1000도에서 1200도에 굽는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고 하면 도기질 타일은 1000도에서 1200도에 굽는다. 기공이 자기질 타일에 비해서 크다. 그래서 가볍다. 가벼우니까 내구성이 떨어진다. 기공이 있다 보니까 흡수율은 높다. 그래서 가벼워서 시공하기가 편하고, 기공이 커서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물이 잘 닿지 않는 벽면에 치부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자기질 타일은 아까 자기 그릇, 우리 사기 그릇을 비유해서 설명도 했고, 우리가 달고나에 비유해서 설명도 했어요. 기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기는 한데 육안으로 자세히 봐야지 알 수 있는 1200도에서 1400도 사이에 굽는다고 하는데, 점토도 다르고 점토와 도토를 쓴다고 해서 아마 조금 더 고운 흙인 것 같아요. 해서 기공이 작기도 하고, 그러면은 흡수율이 낮다. 방수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방수가 잘 되니까 바닥에 사용을 하면 되겠네. 욕실 바닥에, 그리고 아니면 물이 많이 닿는 바닥에. 그래서 바닥은 자기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벽면에 또 사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운더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용도의 범위가 조금 넓으니까. 그래서 바닥 내부에 바닥 벽을 사용할 수 있고, 흡수율이 좋고 단단하니까 외장재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요즘에 뭐 파벽이든 아니면은 벽돌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뭐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스타코 마감을 하든 이렇게 많이 하는데, 타일 마감도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시면은, 이제 이걸 듣고 보시면 지나가시다가 건물에 타일 마감재가 치부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질인 겁니다. 도기질은 아니고 자기질인 겁니다.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네.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 외부에 타일을 치부한 건물이 바닥바닥한 느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메종 글래드라는 호텔이 외장재로 타일을 마감을 했어요. 되게 컬러는 화이트 톤으로 단아하지만 자기 진주펄 같은 느낌으로 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이쪽에서는 또 다른 빛이 나고 이쪽에서는 다른 빛이 나서 되게 그 건물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냥 딱 봤을 땐 되게 단아한 느낌이지만 빛비침에 따라서 빛깔이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타일. 그래서 파벽이나 그 벽돌이나 스타코에 비해서 또 유약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자기질 타일이냐에 따라서 외벽 마감을 했을 때 되게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자기질 타일이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도기질 타일은 자기질 타일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해요. 자재 가격이. 그리고 그러면은 자기질 타일은 도기질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 더 높겠죠.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자기질 타일을 디자인 요소에 하다 보면은 바닥 타일 따로, 벽 타일 따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놓은 데가 많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도기질 타일은 벽면에 가벼우니까 벽면 시공이 용이하기도 하고, 가벼우니까. 그리고 굳이 비쌀 필요가 없어. 왜? 물이 닿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벽 타일, 바닥 타일 따로 쓰는 데가 되게 많지만, 요즘은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 욕실이라는 데가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니까 작은 공간에 조금 더 넓고 단정한 느낌,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같은 컬러로 사용하는 게 또 트렌드이기도 해요. 저희도 많이 그렇게 시공을 하고 그렇게 맞춰서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질 타일을 바닥벽에 이렇게 시공을 하면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공간도 넓게 보이고
그다음에 단정해 보이고 조금 세련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 공간을 봤을 때 이제 컬러감을 맞추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 욕실과 같이.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질 타일이 조금 금액은 비싸지만 쓰기가 되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은 모자이크 타일로 바닥, 벽 이렇게 같이 디자인한 욕실인데요. 한번 봐주시면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조금 세련되고 같은 느낌으로 하니까 조금 더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이 된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도기질과 자기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릇이랑 달고나에 비유해 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들 이제는 도기질 타일과 자기질 타일을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나 이제 타일 자재상에 갔을 때 이거 너무 타일이 이쁘고 괜찮은데 내 공간에 이걸 썼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도기질 타일인가요? 자기질 타일인가요? 그래야지 벽에 붙일 것인가 바닥에 붙일 것인가 판단이 들겠죠. 다들 요 정도는 이제 알고 타일 자재상에 가서 물어볼 수 있게 딱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도기질 타일과 자기질 타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포세린 타일이랑 모자이크 타일, 그 외에 뭐 폴리싱 타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용도가 아닌 그 디자인이나 점토나 마감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 용도가 있는 명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는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이렇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쌍따봉인가요? 자, 이상 생각내배 조실장이었습니다. 즐거운 봄나들이 다녀오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밌는 타일 종류의 마감 종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되는 타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즐거운 봄나들이 다녀오세요. 이게 레드양, 천혜향과 이게 더 레드양, 예시를 천혜향과 그 외 향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천혜향은 껍질이 좀 매끈매끈하고 레드향보다 살짝 노란기를 띱니다. 네. 그리고 레드향은 겉이 살짝 거칠거칠하고 좀 빨간 기를 띱니다. 맛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맛은 얘가 조금 더 상큼한 편이고 과육이 조금 더 단단해요. 당도는요? 당도는 랜덤인가요? 랜덤인데요. 정말 맛있는 레드향은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맛이 없는 거는 정말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냉맛입니다. 그러면은 황금향은 맛이 어떤가요? 저는 황금향이 조금 더 시큼했던 것 같아요. 좀 쉬어요. 천혜향이랑 황금향도 차이가 커요? 근데 그거는 조금 구분하기 미비해요? 힘들 수 있어요. 얘네는 딱 이렇게 색깔부터 겉에부터 딱 차이가 나는데 그렇답니다. 그럼 당도에서 평균점이 네. 아무리 랜덤이라고 하지만 네. 평균적으로 뭐 당도가 랜덤해도 이 정도는 낮다 하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 향들 중에 균들 중에요. 많잖아요. 레드향, 황금향, 천혜향, 한라봉. 한라봉 거기다 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향만 넣는 향만 넣는 거예요. 그렇게 또 뭐 있죠? 레드향, 황금향, 천혜향, 카라향. 오, 카라향 맞아. 있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거기까지밖에. 많은 향들이 있네요. 네, 많은 향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그 4개의 향 중에 어떤? 저는 맛있는 레드향을 가장 좋아하는데 맛있는 잘 레드향. 없어가지고 잘 없는 게 문제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황금향, 레드향에 대해서 우리가 천혜향 천혜향과 레드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녕.